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5월 10일 아침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들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은 미국 시장에 눈을 딱 떠서 봤더니 밋밋한 하루다. 네, 4시부터 괜히 일어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밋밋한 하루. 별로 재미없는 시장이 전개가 됐죠. 시장은 새로운 고도를 기다리며 뭔가를 바라고 있는 거죠. 새로운 테마를 기다리면 2차 전지가 양극재, 에코프로 형제들이 꺾였다, 그러지 않다, 다시 올라올 것이다. 80만 원 논쟁, 에코프로 80만 원 논쟁이 아주 가열차게 시작이 되는데, 저는 일단은 꺾이고 어떤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 그렇지 않으면 운 나쁘면 헤드앤숄더 형태로 한 번 더 빠질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일단 80만 원 회복도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치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새로운 고도, 테마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에너지를 축적한 밋밋한 하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 이제 미국 CPI가 발표가 되죠. 저는 오늘 발표인 줄 알았더니 내일 발표네. 미국 시간으로 10일이니까 내일 발표인데, 과연 지난달에 이제 YY로 5%였는데 이게 4자가 보일 것이냐, 아니면 우리 생각과 달리 지속적으로 5자를 유지하거나 살짝 MOM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 이러한 가능성이 막 교차하면서 일단 시장은 약간 큰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가 기본적인 어떤 컨센서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해소 이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CPI가 발표되면 PPI가 발표되고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추가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하는데, 만약 CPI나 PPI나 이러한 관련된 그 지표들이 한 번 더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준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이 무너지면서 한 번 더 내려올 확률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 그런 불안불안한 하루, 재미없는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도 약간 약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다우는 0.17, 나스닥은 0.64, S&P 500은 0.46. 나스닥 중에서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봤는데 오른 종목이 딱 두 개더라고요. AMD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그것도 거의 1% 이하로 오른 모습이고 나머지는 다 빠진 그런 모습. 네,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러나 많이 큰 조정은 아닌 조정이죠. 밋밋한 하루. 나스닥은 시작부터 시작해서 크게 반등 한번 제대로 못하고 무너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S&P도 막판에 오히려 더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일 CPI가 또 살짝 또 우리 생각과 달리 5자가 꺾여서 4자만 보여준다면 4.9나 4.8,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금융시장 키포인트는 그냥 내일 발표될 CPI 연동된 하루였다.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작은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일 것이다. 오늘은 한국 시장도 미국 시장처럼 소폭 조정, 약보합이 예상이 된다.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 부채한도 협상 돌입을 했는데 메카시가 단계 부채한도 상향을 반대했죠. 공화당 메카시가. 채권왕 빌그로스는 디폴트 우려에 단기 국채 매도 말아야 한다. 뉴욕연은 인플레이 지속 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 테슬라가 텍사스의 리튬 정제 공장을 착공을 했네요. 연간 100만 대 분인데, 이 부분이 한국의 리튬 관련 기업들에게 호재일지 악재일지가 판단이 안 서는데요. 일단은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리튬 공장을 정비를 했다면 우리나라 리튬 관련 기업들에게 호재일 확률, 약간 호재로 그들이 시장을 1분기 내내 시장을 끌어올리지 않았어요. 금양이니 뭐니 이런 애들. 하지만 얘들이 지금 살짝 꺾여 있는데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올 확률이 높아 보이는 하루이다. 따라서 오늘은 리튬 관련 기업들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라 단타 치신 분들은. 저는 리튬은 쳐다봐도 안 보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 기업 중공장 반도체 장비 반입 별도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이 말은 좀 우리들을 풀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뭔가 협상을 해온 게 이거이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이런 것들은 한국 주식시장에 한숨을 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봐지네요. 골드만삭스가 저축 상품을 내놨는데 연리 4.15%로 인상을 했죠. 애플이 골드만삭스와 함께 4%짜리 상품을 내놓으니까 4.1, 약 15bp 더 올려놨는데 금리,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미국 설문조사 결과 파월이 역대 페드 위원장 중에서
최악이다. 네, 신뢰도가 최저다. 최악이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해놨네요. 네. 유가가 상승을 전해서 75달러까지 올랐는데 미국의 전략 비축률을 방출된 전략 비축률을 다시 채워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67달러까지 내려갔던 WTI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올라오는데 WTI가 안정이 되지 않고 CPI를 잡을 방법은 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WTI가 70달러 이하에서 머물러야 할 게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금일 달러 지수는 상승했네요. 101.79. 달러 지수도 강세로 돌았었고 금도 강하게 되고 그렇다면 미국 내부에서도 아직도 뭔가 불안감이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는 반대로 계속 오르고 있는데 2년짜리 4.0367, 2.5p 올랐으며 10년짜리는 3.528. 거의 움직이지 않는 거의 1bp 정도 오르서 어제, 그제, 지난주에 크게 오르고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WTI 앞에서만 73.53, 75가 아니라 73.53달러. 네, 오늘 주식시장에는 미국의 노바백스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27.79. 독감, 코로나 백신 실험이 긍정적이다. 여기에 또 인원 감축까지 하면서 노바백스가 27%나 올랐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올라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애플은 1% 하락, 테슬라는 1.54% 하락, 엔비디아는 1.86% 하락. 네, 거의 300달러까지 다 왔는데 다시 무너지네요. 네, 엔비디아는 다시 300달러를 한번 칠 것 같습니다. TSMC도 1.35% 하락, 84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1% 올랐네요. 네, 60달러. 메타 플랫폼스 0.01% 상승. 노블록스 0.5% 상승. 거의 주식시장의 주요 빅테크들이 밋밋한 하루를 보낸 모습이다. 비트코인은 27,649달러. 비트코인이 다시 크게 하락해서 박스권이 하단에 와 있는데 사야죠. 사서 다시 29,000달러면 파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OECD 경기 선행지수가 한국의 OECD 경기 선행,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가 2년 만에 첫 반등을 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경제는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가? 우선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작 우리가 궁금한 건 이번 12의 순환기의 저점이라는 사실이죠. 매 순환의 저점은 예외 없이 투자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저점이냐 아니냐는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매 순환의 저점은 예외 없이 투자의 기회를 제공했다. 통계청의 경기순환 시계를 통해 추정해 보건대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진행된 하강 국면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한 가지 교무적인 것은 4월 OECD 경기 선행지수 한국지수가 2021년 5월 이후 2년 만에 첫 반등을 보였다는 점이다. 아직 판단은 유보적이나 사이클 저점 논쟁이 시작될 상황이다. 이제 바닥을 통과했다라고 보면 긍정적으로 주식시장에 작용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중국은 7개월째 플러스로 돌아서 있고 OECD 경기 선행지수에서 유럽 빅4는 5개월째 상승으로 돌아선 상태이고 한국은 2021년 5월 이후 처음으로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살짝 빨간 게 한국이죠. 네,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경기가 하단을 지금 통과 중이다. 아직 제조업 전반의 재고 조정이 더 필요해 보이나 제조업 지수가 빨간 거죠. 살짝 제조업 재고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 빠지다가 올라가는 모습, 제조업 생산도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 제조업 출하는 바닥을 치고 살짝 꼬리가 올라섰네요. 순환 논리에 의하면 공급 사이클의 하단 구간을 통과 중에 있다. 제조업 출하나 제조업 재고나 제조업 생산 이 세 가지를 다 봤을 때 우리나라는 경기 사이클상의 바닥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라고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아닌가. 하지만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돌아서는 게 우리 피부에 바로바로 체감되지는 않죠. 한 6개월 정도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기가 바닥을 통과했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산이 된다면 주식시장은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 이 가능성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좀 길게 보고 우리가 봅시다. 그래서 뭐
어느 애널리스트가 이런 표를 만들었는데 재고수랑 방향, 출하 증가냐, 출하 감소냐 이런 것 우리가 감소에서 증가로 살짝 돌아선 상황이다. 재고가 살짝 감소하고 있고 조정이 나타. 전기 장비 지금 여기 있다. 자동차도 지금 살짝 올라가는 여기 어디에 우리나라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속 가공,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오네요. 네, 반도체나 기계 장비. 따라서 반도체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사볼 만하고 지금 어제부터 최근에 자동차가 야금야금 빠지지도 않고 잘 버티는데 그렇다고 뭐 눈에 크게 보이거나 오늘 덕성 뭐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뭐 이런 뭐 끼가 있는 뭔가 재료가 있는 걸 제외하고 크게 오르지도 않는데 또 그렇게 빠지지도 않는 모습이 있네요. 네, 이런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5월의 매도 전략은 유효한 것인가? 개인적으로 아직도 5월 매도 전략은 유효하나 강도는 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코스피가 지난달 2575에서 2484까지 하락한 뒤에 이달 들어서 살짝 반등을 했죠. 하지만 반등의 탄력은 약하고 성경은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보여진다. 감소한 거래대금이 이에 대한 증거로 들 수 있죠. 본격적인 반등은 하반기부터라고 보여지고 있다. 반등은 매크로 여건이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되는데 현재 미국 페드가 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고 미 지역은행들이 파산한 시스템 리스크도 추가로 발생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잡았다는 기대가 반등의 기저에 깔려 있다. 따라서 하반기에 반등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세린 메이는 4월 중순부터 미리 선빵을 한 방 날리고 지금은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기대감들이 코스피 12개월 예상 퍼 13.4배까지 퍼를 밸류에이션을 높여 밀어 올리는 선반영되게 끌어올렸다는 거죠. 13배를 웃도는 퍼는 2021년 5월 이후 2년 만이라는 거죠. 코스피 퍼가 12배 위에서 머물러 있는 케이스가 없었다는 거죠. 네. 금리가 하락하거나 이익 추전치가 빠르게 상향되거나 주가가 내려야만 코스피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부담을 해소해 왔는데 그렇게 세 가지 요인이 나타나면서 코스피가 고평가됐을 때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됐을 때 해소하면서 시장의 조정을 마치며 밸런스를 맞춰갔는데 이번은 이 세 가지 요인은 동시에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가 하락하고 이익 추정치가 빠르게 상향하고 주가가 살짝 내려가고 주가 하락의 기여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 세 개 중에서 네, 지금 13.4배의 밸류에이션을 해소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금리가 하락하거나 이익 추정치가 빠르게 상향되거나 주가가 내려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 밸류에이션을 12배 이하로 끌고 내려갈 확률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모습도 있더라. 자, 우리가 최근에 고포에 살아서 저포에 팔아라 이런 조언들을 많이 듣죠. 하지만 이런 조언은 경기 반등이 강할 때나 맞는 말이라는 거죠. 경기가 바닥에서 또는 침체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갈 때는 고포에 사서 저포에 팔라는 말이 맞지만 지금은 아무리 봐도 경기가 그렇게 강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을 고포에 사서 저포에서 파는 전략은 2001년, 2009년, 2016년, 2020년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반등하고 글로벌 통화증권이 또 확장적인 구간에서 유효한 전략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나 2023년 초 글로벌 경기는 저점에서 반등 중이지만 고퍼에서 살 정도는 아니다. 반등이 중이지만 반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는 거죠. 밸류에이션 부담이 해소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 5월 남은 기간 2차 전지 등 고밸류에이션이 높은 업종과 종목에서 매도가 추가로 집중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들이 좀 조정을 받아야 이 고밸류에이션의 트랩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코스닥의 하락폭이 코스피보다 더 클 것이고 따라서 코스닥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이렇게 또 조언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오늘은 좀 재미없는 밋밋한 하루가 이어질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소폭 하락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좀 다시 밀려내릴 것 같은데 최근에 로봇이 그나마 반등을 좀 해줘서 다행인데 더 강한 반등이 좀 필요해요. 한 20% 이상씩 한 방씩 때려주는 게 필요한데 좀 묵묵히 힘들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중에서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주식시장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두 번째로 자기가 가진 종목이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제가 조언을 클리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향후에 뭘 사서 시장에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싱그럽고 상큼한 초록초록한 5월입니다. 우리 계좌는 반대로 좀 빨간색으로 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밋밋한 하루일지 모르지만 제가 결론에 딱 그렇게 썼는데 제 이제 카페 결론에서는 공부해서 산 종목은 장타가 가능하고 하락해도 발 뻗고 잘 수 있다. 하지만 소문에 산 종목을 들고 있을 때는 발 뻗고 못 자고 장타가 불안하죠. 네, 단타의 그 단점인데 이러한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시장이 안 좋고 불안할 때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찾아보고 더 많이 깊게 신중하게 바라보고 다양한 소리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 생각을 최종적으로 결정은 독고다이로 자기가 방에 문을 잠그고 골방에서 스스로 생각해서 낸 결론이 오래 견딜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결국 돈을 번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멋진 5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